여러분, 이런 적 있으시죠? 자식 키워놓고 세월 다 흘려보내고 가끔 보고 싶을 때 전화를 걸어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연결되자마자 무심코 툭 튀어나온 말, 야, 뭐하냐? 그 순간 자녀의 목소리가 살짝 굳어지는 걸 느끼셨던 적 있으시죠? 마음은 너무 보고 싶었다고 외치는데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어색하고 무심했습니다. 혹시 그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나요? 왜 이렇게 대화가 서먹하지? 나도 따뜻하게 말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 세대는 사랑을 직접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었냐, 몸은 성하냐 하는 말들로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죠. 이제는 짧은 첫마디에서도 사랑과 온기를 느끼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처음 건네는 단 한마디가 자녀와의 거리를 한없이 좁힐 수도 아니면 영원히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첫마디를 조금만 따뜻하게 바꾼다면 그날의 통화,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가 놀랍도록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따뜻한 첫마디를 위해 어떤 말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 들으니까 참 좋다. 늘 고맙다. 이렇게 잘 살아줘서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오늘은 내 생각이 많이 났어.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엄청난 감정적 에너지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에게 무심코 이런 말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마음에 남아있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자녀는 부모의 한마디에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시도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이런 따뜻한 인사는 단순히 관계를 좋게 만드는 걸 넘어 자녀의 자존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언어를 통해 자기 가치를 배우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끼게 됩니다.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통화 첫마디를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너 생각나서 전화했어. 바빴으면 미안해. 내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나서 말이야. 그냥 내가 보고 싶었어. 이유는 없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색함을 넘어서는 순간 자녀와의 관계는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늘 밥은 먹었냐로 시작했던 전화를 내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난다로 바꾼 후 자녀는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라며 자연스럽게 하루를 공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자녀에게 전화를 건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올 따뜻한 인사, 내가 있어서 고맙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자녀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아마도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미소를 지을 겁니다. 이제 우리도 바꿔봅시다. 습관처럼 던졌던 무심한 말 대신 마음 깊숙이 담긴 진심을 꺼내어 건네봅시다. 오늘부터 야 대신 고맙다로, 뭐하냐 대신 보고 싶었다로 단 한마디, 그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의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하지?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싫어해서 거리를 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아하고 더 인정받고 싶어서 조심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부모의 기대가 자녀에게 양날의 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무심한 한마디는 자녀에게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무거운 마음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한 자녀들은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괜찮다는 인정입니다. 다 좋은데 이것만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밖에 못했어? 이런 말들은 칭찬보다 더 크게 상처가 되곤 합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의 승진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네. 근데 다음엔 임원까지 가야지. 그 말에 아들은 축하보다 부담을 느꼈고 결국 점점 연락을 피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정말 자랑스럽다.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하다. 조언은 관계를 밀어내지만 인정은 관계를 끌어당깁니다. 한 딸은 이직 실패 후 모든 걸 포기하려던 순간 어머니의 문자 하나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어서 엄마는 늘 든든해. 그 문자를 본 순간 딸은 엉엉 울었고 다시 이력서를 써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건 위로도 조언도 아닌 지금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와의 대화 중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싸해졌던 적 있으신가요? 나는 그냥 평소처럼 이야기했을 뿐인데 자녀가 대답을 짧게 하거나 갑자기 통화를 끊었던 기억, 그때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괜히 말을 걸었나? 그런데 그게 진짜 우리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자녀는 우리가 던진 말 한마디를 다르게 받아들이거든요. 사랑해서 한 말인데, 걱정돼서 한 말인데,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자녀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부모의 말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 우리는 평생 습관처럼 써왔습니다. 야, 밥 먹어라. 야, 전화 받아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자녀도 어른입니다. 회사에서는 팀장, 과장 소리 듣는 사람입니다. 직원들 앞에서는 리더고 사회에서는 책임지는 위치입니다. 그런 자녀에게 야라고 부르면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부모님 앞에서는 어린애로 보이는구나. 아무리 커도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한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선 저를 이름으로 부르고 존중해줘요. 근데 부모님은 아직도 야라고 불러요. 이상하게 집에 오면 자신감이 확 떨어져요. 이럴 땐 이렇게 바꿔보세요. 우리 아들 전화 왔다. 우리 딸 오늘도 고생 많았지. 내 사랑하는 누구야. 이 한마디의 변화가 자녀의 마음을 열고 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두 번째, 왜 그렇게 했어? 왜 아직도 그걸 몰라? 우리는 이유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자녀 입장에서는 다그치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 말은 자녀의 마음을 꽉 닫히게 만듭니다. 자녀는 이렇게 생각하죠. 또 실망하셨구나. 나는 또 틀렸구나. 이게 반복되면 자녀는 점점 자신의 선택을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 또 왜? 라는 말이 돌아올 걸 아니까.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네. 그 결정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들려줄래?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자녀는 존중받았다고 느낍니다. 세 번째, 그만해라. 이 말 정말 많이 하죠. 그만 좀 해라. 쓸데없는 짓 그만해.
그런데요, 이 말은 자녀가 꿈을 꿀 수 없게 만듭니다. 어떤 딸은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밤새도록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모님은 말했습니다. 그거 그려서 뭐하게? 그만해라. 그 시간에 공부나 해라. 그 말 한마디에 딸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부모와의 거리도 함께 꺼졌습니다. 그림을 포기하면서 자신의 꿈도 부모님에 대한 대화도 조용히 닫아버린 겁니다. 그 딸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넌 정말 그림을 좋아하는구나 라고만 해줬어도 저는 제 길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모의 한마디가 꿈을 살릴 수도 꺾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림 그릴 때 참 행복해 보이더라. 내가 좋아하는 걸 나도 응원하고 싶다. 잘 되든 안 되든 난 내 편이야. 이건 단순한 지지가 아닙니다. 존재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야, 대신 우리 아들, 우리 딸 사랑하는 누구야? 왜 대신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궁금하네. 그만해라 대신 나는 너를 믿고 응원해. 이 말들을 바꾸는 순간 자녀는 이렇게 느낍니다.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구나. 이제는 나도 마음을 열어도 되겠구나. 말은 짧지만 그 여운은 아주 깊고 깁니다. 지금부터라도 말 한마디 바꿔보세요. 그 한마디가 자녀와의 관계를 바꾸는 가장 빠른 출발점이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가족 간의 말 한마디는 수십 년의 거리도 단숨에 좁힐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관계를 바꾼 따뜻한 한마디의 기적 같은 사례를 나누려 합니다. 한 어머니는 오랫동안 아들과 다툼이 잦았습니다. 서로 말끝마다 부딪히고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직장을 옮긴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 아무런 잔소리 없이 단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요즘 참 힘들지? 그래도 엄마는 늘 내 편이야.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그날 이후로 연락이 점점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무뚝뚝했던 아들이 엄마, 오늘은 일이 좀 많았어. 엄마, 밥 먹었어? 라는 말까지 먼저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한 아버지는 딸과 서먹한 관계였습니다. 딸이 성인이 된 후엔 서로 연락이 뜸했고 가끔 대화해도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결혼 기념일을 맞아 짧은 편지를 써서 택배 상자 안에 넣어 보냈습니다. 그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딸이라 늘 자랑스럽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만으로도 아빠는 충분히 행복해. 딸은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로 전화를 걸어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정말 힘들었는데 그 편지 받고 위로가 됐어. 그 이후 딸은 전보다 훨씬 자주 연락을 해오고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표현할 때 비로소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마음은 있는데 말을 못합니다. 말이 어색해서 사이가 멀어질까봐 또는 괜히 감정이 더 복잡해질까봐. 그런데요,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자녀에게 문자 하나 또는 손편지 한 장, 전화 한 통이라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요. 오늘은 내 생각이 많이 나더라. 내가 있어서 난 참 든든해. 항상 고맙다.
너를 알게 된 게 내 인생에서 제일 큰 행운이야. 그 짧은 문장이 자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고 가슴속에 오랫동안 남는 기억이 됩니다. 진심은 시간보다 빠르게 마음에 도착합니다. 오늘이 그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나요? 이제 와서 뭐 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벌써 너무 멀어졌고 너무 늦었어. 하지만 아닙니다. 관계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은 아주 작은 용기, 단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맞나? 혹시 답장이 없으면 더 서운하지 않을까? 하지만 어느 날 밤 아버지는 문득 휴대폰을 집어들고 아들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아버지는 늘 내 생각을 해. 그 문자를 보낸 후 며칠 동안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나흘 뒤 아들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아버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고 지금은 매주 한 번씩 얼굴을 보고 함께 밥을 먹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느끼는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단 한마디가 멈췄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말, 전하지 못했던 진심, 오늘 지금 당장 건네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요. 너는 내게 참 소중한 사람이야.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내가 있어서 고마워. 이 한마디가 당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다시 열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용기의 첫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한마디만 달랐어도 지금 우리 사이가 달라졌을까? 혹시 마지막 통화 이후 자녀와 연락이 끊긴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지는 않나요? 단 한마디, 정말 단 한마디로 10년 동안 끊긴 자녀와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이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관계를 움직이는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진심을 담은 아주 작은 용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단 한 번의 용기가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늘 자녀와의 대화가 서먹했고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처음에는 짧고 어색한 통화였지만 그날 이후 딸은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하루하루 대화가 쌓이며 서로의 삶에 다시 따뜻한 온기가 퍼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재접속이라고 합니다.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감정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순간 상대방도 마음을 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나는 자녀가 있다면,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의 용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휴대폰을 꺼내보세요. 짧은 문자 한 통, 짧은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있어서 참 고맙다. 오늘 문득 내 생각이 났어.
그 진심은 반드시 닿습니다. 가족은 존재만으로 서로를 일으킨다.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자녀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자녀의 삶을 다시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당신과 자녀의 내일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녀의 하루를,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삶을 또 한 번 따뜻하게 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엔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